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한 푸틴과 그러한 푸틴의 돈과 무기를 무제한으로 보내주며 밀월관계를 만든 중국. 자, 그런데 바로 오늘 갑자기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것들을 모두 한국에 대신 주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깜짝 폭탄 발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중재를 나서달라며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최우방국인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수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월에서 8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중국 사회는 이 일이 곧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시위는 매우 드문 일로 이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청년과 이들의 부모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링허우는 중국 공산당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링링허우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습니다.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로 가슴 철렁한 중국 공산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한 세대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당한 수모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민족주의가 응집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주의로 굳어졌고 이는 공산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개혁 개방 경제적 성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링링허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주링허우까지 학창시절 경제성장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심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잘 파고들었습니다.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같은 말은 이 주링허우, 링링허우의 피 끊는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믿었던 청년들이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근 한국 외국어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는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완수한 이후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부분 형제 자매 없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관리를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다라며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자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절망과 자조가 클 수밖에 없죠. 이들의 분노는 결국 시진핑과 공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문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립니다.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신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대학 졸업장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 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한 것입니다. 한 청년은 소셜미디어에 학벌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결국 장삼을 벗지 못한 쿵이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대여 열심히 살라고 내게 조언하지 마. 나는 밝고 명랑한 쿵이지. 힘없고 가난해 아둥바둥 살지 라는 노래 밝고 명랑한 쿵이지의 노랫말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판 동영상 플랫폼 별베리에 올라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쿵이지 신세계가 됐다라는 한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사를 조이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만족했을 텐데 윗세대가 대학에 못 갔다 했을 때 우린 비웃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출세를 못했느냐라며 우리를 조롱한다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는 숫자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중국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해 114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의 통신이 13일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극비리에 너무나도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19% 늘어난 622억 6천만 달러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8% 증가한 522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양국 교역 규모를 2024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인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극비로 회동을 갖고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통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듯한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이 딱 하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이 바닷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동북 지방의 해상 화물 운송 용도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바닷길을 열어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국 지린성에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 제1항구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됐는데 이후 중국이 163년간 계속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에 물자가 풍부하게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활용하기는 어려운 지리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보통 육로를 통해 랴오닝성의 다른 항으로 물자를 이동시킨 뒤 다시 해로를 통해 남방 지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항으로 물자를 옮기기 위한 육송 운송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이용하게 되면 육상 운송로가 200km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자동차 매장 안에서 이 중국 자동차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한 남자는 이 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500만에서 600만 루블의 가격은 이 차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보세요. 정말 싸구려 같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중국 자동차로 바꾸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보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9%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70%에서 22%로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쟁 이후 자리를 빼앗기며 중국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에서는 요즘 중국 기업들이 무혈 입성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일 긴급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 기관이 활동에 나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쇼노프 비탈리 사벨리에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상황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RBC 우크라이나 통신은 크림대교 방면에서 폭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각각 한 차례씩 크림대교를 겨냥해 2번의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괴된 크림대교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확실해 보이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대교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를 복구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에 다시 조만간 뺏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은 수십만 발의 포탄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러시아는 바로 어제 이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이 전세계 인류 식량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결국 중국마저 러시아를 손절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와 손잡고 있다가는 중국마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갑자기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국 기업 공장들에 직접 깜짝 방문하더니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 하며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